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똑똑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은행권 리스크가 다시금 재점화됐는 듯 보이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또한 이 때문에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켜지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91% 하락한 2,501선에서 장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빠진 1.45% 하락한 843선에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참 갈 곳 없이 방향성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안에서 또 어떻게 테마군 그리고 업종군을 선별해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똑똑한 주선생에서는요.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주식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주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시황, 주식 섹터, 종목 교육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가장 많이 움직일 것 같은 그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굉장히 스페셜하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또 강세할 수 있는 업종,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선취할 수 있는 업종군을 또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다음 주까지 스페셜하게 강세할 수 있는 업종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힘든 시장 속에서 우리의 머니 플래너가 되어주실 전문가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바로 빅머니 전문가님이신데요. 50분 동안 나도 새롭게 내 포트를 재정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머니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수요일 톡톡한 주선생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그 상승을 했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이렇게 방향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머니 전문가님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빅먼입니다. 네, 전문가님 월요일 날 이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하셔서 똑똑한 주선생에 출연해 주신 거 외에는 처음으로 이 방송 이 시간대에 출연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오랜만에 출연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또 지난 금요일 날 방송한 출연 이후에 제가 노란 톡방에서 또 이번 주에 드릴 종목들 좀 공개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또 이번 주에 또 제가 또 바이오니아로 큰 수익을 좀 챙겨드려서 이번 주 들어오시는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수익을 좀 드리기 위해서 또 빠르게 좀 한번 좀 찾아뵙도록 약속을 좀 잡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이 힘든 시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꿋꿋하게 수익을 챙겨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어렵게 출연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참 이 힘든 시장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꿋꿋하게 내시는지 모를 정도로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엠폭스 관련주로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에게 히든 종목으로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9%나 상승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
맞춰서 우리에게 루닉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관련주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되는 그런 종목군인데 2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엔터 업종 수급이 쏠리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5%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 안에서도 또 업종 가리기, 옥석 가리기를 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종목 선물을 주시는 전문가님이 바로 빅머니 전문가님인데요. 나도 50분 동안에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이 이슈 한번 계획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머니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스페셜하게 나오신 만큼 아주 또 제대로 된 히든 종목 들고 오셨거든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미리미리 기다리셔서 모두 다 히든 종목까지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께서 또 테마주, 이슈주를 정말 잘 꼽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수익률도 잘 내시고요. 그래서 또 가장 궁금한 게 이번 주에 또 강세할 것 같은 그 테마군은 뭔가일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강세 업종군을 들고 오셨는데 한번 이슈부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좀 강했던 종목들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시장에서는 갑자기 떠오른 급부상한 테마 중에 테라이트가 있죠. 갑자기 테라이트 하니까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네, 히토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토류 중에서도 지금 그 자동차 엔진, 특히 이제 전기차 엔진 안에 들어가는 이제 희귀 광속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관련주들이 좀 뉴스마에 그 테라이트라는 이름만 붙어도 지금 급등하는 좀 기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 자금이 좀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 특히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좀 자금이 좀 많이 몰리는데, 요 이슈를 한번 좀 찾아보니까 테슬라에서 중국 히토류 대신에 지금 히토류로 가지고 계속 뭐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서도 이 테라이트를 이제 중국 히토류 대신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이슈가 돼서 좀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중국의 좀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좀 특징주가 이제 삼화전기가 상한가를 좀 들어갔었는데, 뭐 삼화전자, 뭐 오늘 원래 좀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게 삼화전자였는데, 삼화전자가 너무 급등을 해서 오늘 좀 거래 정지를 했어요. 거래 정지였기 때문에 오늘 삼화전기가 또 상승을 했었고, 그 외 다른 종목도 히토류 관련주 쪽이라든지 아니면 테라이트를 만드는 테라이트 코어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생각보다 좀 너무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해서 이 종목들을 좀 바로 따라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차트만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테라이트 관련주 쪽으로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거래 정지였는데, 보시면은 지금 3,000원대부터 시작을 한 종목이 벌써 10,000원을 넘어가서 상승 마감했겠죠. 아마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FNC 회의라는 좀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워낙 지금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간 종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화전기 오늘 좀 상한가 빠르게 좀 들어가면서 역시나 좀 대장주가 쉬니까 이제 이등주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최근에 거래 대금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지금 바로 공략을 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고점에서 이제 물리게 되면은 하락하는 거는 또 엄청 빠르게 좀 나올 수 있고, 히토류라는 이 특징상 매출이 지금 바로 잡히거나 그런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2차 전지에서 리튬 관련주 쪽은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에코프로라는 대형주가 어느 정도 시장을 이끄는 상태에서 끌고 갔었던 종목이라면은, 이런 지금 테라이트 관련주 쪽은 테슬라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쓴다라는 그런 언급도 없었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테라이트 관련주 쪽에서는 이상적인 광기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상승을 좀 거래 대금을 많이 동반하면서 상승했던 종목들은 분명히 한번 조정을 좀 받더라도 어느 한 지지 자리에서 반등을 한번 주기 마련인데, 이런 반등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장 상황이 좀 안 좋고 좀 하락장일 경우에는 이렇게 좀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일 FOMC 회의 결과에 의해서
지수가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페라이트 관련주 쪽을 다시 한번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또 금리 혹시나 동결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이 동결하겠다 이러면서 지수가 반등했었을 때는 이런 테라이트 관련주들은 또 다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종목도 재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눌림목 자리에서 종목들을 많이 추천드리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한번 또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이슈로 페라이트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장, 전장부터 오늘장까지만 하더라도 히토류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가 모터에 히토류 대신 페라이트를 쓴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히토류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 FOMC 회의 결과에 의해서 지수가 조정받을 때 그때 반등 자리에서 재공략을 하고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 시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나도 이렇게 눌림목 공략 시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그 타이밍 모두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머니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또 이 시간대에 언제 나오실지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의 모든 전략 미리미리 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엔터인데 사실 시장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때도 이 시장을 좀 잘 버텨주는 종목이 엔터주였던 것 같아요. 이 엔터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엔터주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나오는 뉴스들을 보시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단연 탑픽 종목은 엔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특징 종목으로 이제 하이브를 제가 말씀 좀 드리긴 하는데 하이브에 대해서 잠깐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의 대표적인 가수가 BTS죠. BTS가 이번에도 군대를 멤버들이 한 명 한 명씩 좀 번갈아 가면서 좀 활동에 지장을 주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의 영향력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도 1분기 영업이익이 525억 원, 예전보다도 좀 더 올라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내고요. 마찬가지로 2분기에서도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뒤에서 나올 만한 지금 5월 달에 르세라핌이 다시 한번 컴백을 좀 했고 그 뒤에 이어진 또 BTS 멤버들이 있고 신인 뭐 보이그룹도 있고 그리고 여러 보이그룹도 계속 컴백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하이브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또 보고 있고요. 이 원인이 뭐냐면은 이 BTS 부진에도 멀티 레이블 체제라는 게 있는데 이 멀티 레이블이 뭐냐면은 이제 PD들이 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명의 PD가 여러 가수들을 좀 관리를 했다라면은 지금은 하이브 안에 여러 개의 멀티 레이블이라고 하나 이제 프로듀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프로듀싱을 여러 명이서 좀 하기 때문에 그 가수별로 특징을 좀 잘 살려서 계속 지금 음반을 끊임없이 하이브에서 계속 내보내기 있기 때문에 계속 매출적인 면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5월에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 라인업이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계속 매달 이런 하이브의 가수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좀 계속 나올 수 있게 좀 해놨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좀 엔터주 쪽은 계속 비슷한 흐름이에요. 하이브뿐만 아니라 YG 엔터라든지 JYP라든지 SM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멀티 레이블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새롭게 나올 수 있게 해놨고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도 계속 꾸준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쪽은 저는 엔터라고 좀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 그룹 보이 넥스트 도어라는 새 그룹도 마찬가지로 데뷔를 앞두고 있고 싱글 뮤직비디오를 3편 정도 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꼭 하이브가 아니더라도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 포트 안에는 꼭 엔터주는 하나씩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최고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실적이에요. 실적. 지금 실적이 받쳐주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나마 지금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행사 같은 것들이 다 지금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걸 다 지금 연마 쪽에 몰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쪽은 엔터 쪽이고 마찬가지로 제조업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들어가는 돈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품을 들여와서 뭐 생산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티스트들만 계속 컴백을 하고 재계약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큰 뭐 리스크 없이 그냥 하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브 보시면은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전혀 지금 하락장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박스권을 좀 벗어나면서 최근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거래 대금 증가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이 거의 10만 원대에서부터 올라왔는데 10만 원대에서도 벌써 3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3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게 하이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YG 엔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YG 엔터로도 수익을 좀 드리긴 했지만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블랙핑크의 재계약 문제가 있었는데 재계약이 이제 8월 달로 올해 이제 8월 달에 재계약이 끝나요. 그런데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연이 지금 8월 달에 또 잡혀 있어요. 8월 말까지 쭉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안 하고 뭐 해체하게 된다면은 8월 달에 공연을 잡을 리가 없죠. 그래서 공연도 일정이 8월 달에 잡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직 뭐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8월 달에 공연이 잡힌 걸로 봐서는 블랙핑크도 어느 정도 재계약이 확정된 거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올해 지금 이런 4대 메이저 연예 기획사 중에서 한 10개 그룹이 지금 뭐 새로운 신인이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그룹이 YG엔터에서 나오는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걸그룹인데 이 그룹은 아직 데뷔를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티저 영상이 나올 때마다 몇백만 뷰씩 뭐 하루만 지나도 몇백만 뷰씩 찍힐 정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관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는 지금 나와 있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반면에 YG 엔터 같은 경우는 악재들이 좀 해소되고 이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걸그룹이 좀 어느 정도 매출을 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YG 엔터를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요. 지금 가격도 신고가긴 해요. 신고가긴 한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YG 엔터, SM 혹시나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면 큐브 엔터도 좀 최근에 이제 5월달에 기존에 있었던 걸그룹이 컴백을 하기 때문에 큐브 엔터까지도 두고 이 엔터 쪽을 한번 좀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니까 이미 YG 엔터테인먼트로 15% 가까운 수익률을 우리 노란톡방 안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렸거든요. 이 종목 같은 네. 경우에도 전문가님께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베이브몬스터 이렇게 호재거리가 있다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님이 들어가신 건가요? 네, 지금 엔터 쪽에서는 제가 좀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었던 거는 이제 YG 엔터였는데 아무래도 블랙핑크 재계약이 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걸로 좀 봤기 때문에 YG 엔터를 좀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하이브가 대장주로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하이브가 좀 조정을 좀 받더라도 YG 엔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이브가 좀 많이 고점을 치고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YG 엔터를 더 보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고 7만 원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보는 종목이라서 혹시나 아직 내 계좌의 포트에 이런 엔터 쪽이 없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런 엔터 쪽 관련 정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컴백 날짜 이런 것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정보도 받아보시고 수익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 이번 주 강세 업종군으로는 엔터 관련주에 대해서 들고 오셨습니다. 하이브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죠. 이 BTS 입대에 따른 팀 활동 공백에도 불구하고 이 멤버들이 솔로
활동, 그리고 뉴진스, 세븐틴 등들의 그 개별 활동으로 인해서 1분기에 호실적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에 또 5월 달에 주요 걸그룹들이 컴백을 예고하면서 계속해서 엔터주들 격포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엔터 관련주들에 대한 컴백 일정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께 또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전문가님께서는 YG 엔터테인먼트로 우리에게 15%의 수익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 포트 안에 엔터 관련주들이 없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전문가님의 엔터에 관련된 이야기 모두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머니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세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세 번째 이슈는 오늘 좀 하락한 종목 중에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에코프로 BM이 오늘 좀 낙폭이 좀 컸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두 종목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좀 특징적으로 좀 보셨던 악재가 뭘까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매도하라라는 뜻은 아니고 매도의 의견을 내는 이런 이제 좀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하락폭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좀 매도해야 되나, 보유하시는 분들은 매도해야 되나, 그리고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특징 테마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이렇게 좀 단기간에 좀 상승이 좀 컸었던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 악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을 좀 악재로 봤냐면은 유럽과 일본에서도 이제 양극재 업체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이제 경쟁 강도가 좀 이제 떨어진 거 아니냐. 해외에서도 너네만 하냐 우리도 한다라고 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우려감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예전에 따놨었던 대규모 수주 같은 게 이미 이제 선 반영이 됐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도 이미 좀 에코프로가 좀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으로 올해는 에코프로 없는 사람들, 에코프로 비에 없는 사람들 뭐 서러서 살겠냐, 뭐 포모 증후군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2차 전지 쪽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 보셔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만약에 좀 조정을 좀 많이 받더라도 일단 현 시점에서는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매도 보고서가 나오고 기관 쪽에서 또 안 좋게 지금 뭐 공매도 세력이 일부러 이렇게 매도 보고서 내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좀 그래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건 있어요. 아무리 종목이 좋고 업황이 좋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주식이든 그렇게 쭉 일자로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항상 상승과 조정을 좀 받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이런 움직임이 좀 속에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매도 보고서 물론 뭐 아예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뭐 완성차 배터리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향후 몇 년 안에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이고 테마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기다리셨다가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상승했었을 때 우리가 뭐 예전에 삼성전자 9만 주자, 10만 주자 간다라고 했었을 때 내려오면 사야지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지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에코프로 비해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10만 원대에서부터 급등했었던 종목이 30만 원 정도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자,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30만 원대에서 25만 원 정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 정도 조정은 조정이라고 좀 볼 수도 없어요. 그 양호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실 텐데 그리고 이걸 언제 익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하실 텐데
저는 제 차트에 나와 있는 이런 선들이 있어요. 지지와 저항선들이 있는데 이런 자리를 봤었을 때 최소한 지금 25만 원에서 한 20만 원 부근 정도까지 한번 내려왔었을 때 이런 자리를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떨어질 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격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잡으셔야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좀 매수하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가격적인 지지를 강한 수급으로 좀 뚫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가치나 성장성을 봤었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싸게 잡아야지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서 잡으셔서 조금 먹는 이런 방식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를 오히려 좀 기회로 좀 기다리셨다가 잡으시되 이렇게 살짝 조정을 줬다 해서 이거 좀 많이 싸졌다라고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충분히 좀 조정을 좀 받았다. 그리고 가격적인 지지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매매하셔야지 그나마 그런 자리에서 좀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눌림을 좀 줬을 때 내가 현금 들고 있으면은 그런 자리에서 한번 잡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관점이 비슷합니다. 에코프로도 뭐 20만 원대에서부터 20만 원 그 이하에서부터도 이미 급등해서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80만 원 정도 선까지 상승했다가 오늘 80만 원짜리를 못 넣고 좀 다시 밀리긴 했어요. 그런데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쌍봉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쌍봉의 모양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쌍봉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좀 깨게 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흐름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쌍봉의 모양을 만들더라도 직전에 이런 지지라인 정도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안전한 바닥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좀 겪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60만 원 정도나 50만 원, 6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사이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 이런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오늘 FOMC 회의 결과도 있겠지만 아직 좀 남아있는 악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미국의 디폴트, 지금 디폴트 사태에 대한 또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자리에서 눌린 자리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확실하게 50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리셨다가 50만 원 부분까지는 기다리셨다가 이런 자리에서 가격적인 지지가 나왔을 때 그런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정도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하반기 정도에 또 다시 한번 재상승 나올 수 있는 업종이 2차 전지 쪽이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역시나 대장은 예전에 대장했었던 종목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공략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에코프로 비행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돼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매도 보고서가 등장을 했죠. 사실 이 주가가 좀 단기간에 많이 과열된 만큼 지금은 조금 쉬어가야 된다. 하지만 여전히 2차 전지 쪽은 계속 봐도 유망할 종목군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2차 전지군 중에서도 대장인 에코프로 비행 그리고 에코프로에 관련돼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여러분들 다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내하기 전에 수익률표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참 이 시장에 어떤 종목군들이 튀어나오고 이슈가 있고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튀어오르는 종목들을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고 수익을 내십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인데 전문가님께서는 33%나 수익을 실현하셨고요. 파이버프로 같은 경우는 UAM 테마인데 33%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자 생방송 도중에 히든 종목으로 제시했던 바이오니아 엠폭스 관련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자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29%나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히든 종목 들고 오셨을지 모릅니다. 이 히든 종목 또 얼만큼 갈지 모르거든요.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머니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매번 오시는 전문가님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야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한 머니 플랜 다시금 세울 수 있거든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노란 톡방 안에서 여러분들의 포트 재정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지금 구리 가격이 굉장히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었는데, 왜 구리 가격이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2차 전지 안에도 마찬가지로 음극재 소재로 좀 사용하는 게 구리예요. 그래서 구리가 이제 2차 전지가 좀 상승함에 따라서 같이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지금 전기차 충전소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이 전기차 안에,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이런 충전소까지 보내는 데는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석유 같은 경우에는 차로 실어서 원유통에 실어갖고 보내긴 하는데, 이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어 보낼 수가 없고 전선을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전선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구리의 소유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이제 구리 관련해서는 이제 공장 돌릴 때 공장에 이제 전기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산업이 발전한다 이럴 때 이제 구리 가격을 보면서 판단한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고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지금 이제 전기차 충전소 이거 관련해서도 구리가 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이제 구리를 캐기 위해서 광산에서 이제 구리를 캐야 되는데 채굴비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같이 사람들이 좀 힘든 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서 이제 이 구리 광물을 캐는데도 광물비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생산 단가 상승, 이런 것도 이제 구리 가격이 좀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이 구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면서 이구 산업 같은 이런 구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이런 종목들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산업이 지금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 최근에 좀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건 기사에 의해서 올라간 거지. 딱히 뭐 구리가 뭐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올라간 건 아니고, 기사 내용상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차트적인 면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매매하셨을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럴 때 저는 이렇게 장대 양봉에 따라가다 이렇게 장대 양봉에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렇게 좀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 대금이 줄면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매 타이밍을 좀 잡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가격이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 이런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장대 양봉에서는 보내주고 눌린 자리를 노리시라, 이렇게 설명 좀 드리고 있고, 이구 산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셔야 될 게 이제 서원입니다. 서원은 일단 월요일날 상승이 좀 크게 좀 나왔었다가 오늘 좀 화요일날 상승이 좀 나왔었다가 오늘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는 일단 관망하셨다가 거래 대금이 줄면서 조정을 좀 받았다. 그랬을 때는 이제 가격적인 지지가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구 산업처럼 가격적인 지지가 이렇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가격적인 지지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재상승 타이밍을 좀 노리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구 산업이나 뭐 서원 같은 경우에는 구리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 상승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일반 개인분들이 이런 뉴스를 계속 실시간으로 보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마찬가지로 나왔었던 뉴스를, 이게 해외 쪽에서 나온 뉴스라 아마 접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이제 이구 산업이나
사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런 뉴스에 의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런 뉴스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매매에 좀 참고하시고 수익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마지막 강세 업종으로 전문가님께서 구리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 구리 가격이 상승했다는 그 이유로 이구산업 그리고 성원이라는 종목군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종목군들의 이 추가적인 코멘트뿐만 아니라 구리 관련된 뉴스까지 나는 함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모두 다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머니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 강세할 것 같은 그런 업종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내일 새벽에 이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죠. 우리 시각으로. FOMC 회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또 어느 정도 변동성을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은데 0.25%포인트 이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오늘 FOMC 회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될지, 좀, 확정적으로는 이제 25bp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동절 쪽도 어느 정도 좀 예상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 지방은행 파산 문제를 좀 JP모건에서, 인수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와서, 이렇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한 번 더 나오고, 5월 달에 한번 금리 인상이 나오고, 6월 달에 이제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이제 FOMC에서는 이제 점도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점도표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제 투표를 해서 그걸 이제 뭐 점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 건데 일단 앞으로 연준 의장이 앞으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걸 이제 6월 달에 알 수 있고요. 만약에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 버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6월 달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를 그걸 지켜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 잘 잡히고 있고 좀 물가 잘 잡히고 있으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좀 지켜보겠다. 당분간은 금리 인상 없이 뭐 동결로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이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안도감에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새벽에 결과 발표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 같고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동결이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나오는 의장들 발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됐었을 때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좀 커져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됐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단지 그냥 외국인 수급이 그 마이너스로 찍힌다고 해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환율을 보셔야 돼요. 지금 환율이 1,340원 정도에 좀 거래되고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1,350원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었을 때 계속 이 이탈 자금이 계속 꾸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340원에서 1,350원까지 급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금리 발표 이후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나 환율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6월 1일 날 미국의 디폴트 지금 요거는 국채 연장이 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 번도 연장이 안 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디폴트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뭐 잘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나서 이제 뭐 가끔 공포심에 의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디폴트 되는 거 아니야? 디폴트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겁주면서 지수를 좀 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디폴트 이게 우려감으로 시장이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좀 조정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디폴트 관련해서는 거의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지수적으로 봤었을 때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을 한번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저항선 자리 구간을 이렇게 저항선 라인이 지금 지지선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820포인트 자리를 예전에도 한번 좀 지지를 해서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만약에 지수가 좀 하락을 해서 다시 한번 이 820선 자리를 확인하고 뭐 재반등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최저점 같은 경우는 지금 750포인트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해서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21선 자리, 이런 자리들이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리를 뚫어주는지는 이제 거래 대금을 좀 보셔야 돼요. 이런 저항선 자리를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뚫어주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는 이제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6월 5월 말이라든지 6월 초 정도 돼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정도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유력하긴 한데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떤 발언이 또 나올지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결과 플러스 우리 전략까지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머니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장의 전략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께서는 또 스페셜하게 다음 주 이제 강세할 것 같은 그 업종군들 또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좀 보셔야 될 테마로는 이제 네온시티 관련주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우디의 교통부 장관, 좀 방한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둘러보면서, 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네온시티 관련해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죠.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이제 대표적인 네온시티 관련주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거래대금도 거래대금이지만, 상승 추세가 너무 좋아요. 조정을 좀 받더라도 올라가고 조정을 좀 받더라도 올라가고 조정 받더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계속 다지면서 올라가지고 있고 보통은 좀 뚫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한미글로벌 일단 네오시티 종목에서는 이제 탑픽 종목으로 한미글로벌 예전에는 큰 수익을 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이제 네온시티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현재 무벡스가 있는데 네이버 그 본사에 지금 이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이제 오셨는데 여기에 이제 현대 무베스에서 만든 엘리베이터 같은 제품이 있어요. 로봇 쪽이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을 이송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처럼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 높은 공간을 좀 빠르게 사람을 이송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이 좀 네온시티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현대 무벡스입니다. 역시나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고요. 가격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뚫고 전고점 뚫고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한미글로벌과 현대무벡스 이 두 종목은 다음 주에 꼭 보셔야 될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네옴시티 관련주를 다음 주 강세 업종군으로 들고 오셨는데 또 하나만 보면 정 없죠. 전문가님께서 한 가지 또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테마군인가요? 네. 일단 애플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6월 달에 애플에서 마찬가지로 이 제품 설명회가 있어요. 예. WWDC 23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플 하면은 굉장히 좀 선호하는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15인치 애플 에어를 공개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이 MR 헤드셋입니다. 우리가 이제 MR 헤드셋 사면 이제 머리에 쓰는 그런 헤드셋을 좀 생각하시는데 그런 제품이 이제 400만 원 정도의 고가 제품으로 좀 나와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쪽과 이런 AR, VR 쪽 테마가 좀 상승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공통적으로 어떤 제품이 좀 들어갈 수 있냐면은 OLED 쪽을 좀 보셔야 됩니다. OLED.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패널이 대부분 이제 OLED가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OLED 관련주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선희 시스템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이슈가 됐었던 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었던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왜 급등이 나왔었냐면은 애플에서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패널을 공급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일본 제품을 납품을 좀 받았었어요. 그런데 애플에서 이제 니네 한국 제품 써도 되니까
니네가 쓸 수 있는 제품 써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제품이 이제 선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네, 급등 나오고 나서 이게 뭐 확정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렇게 21선 자리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고 거래 대금도 좀 많이 이미 터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 실적 나오면서 MI 헤드셋이라든지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남아 있어서 6월 달까지 6월 달 이 WWDC 6월 초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슈가 좀 살아있고 애플 실적 관련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OLED 쪽으로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 시스템 일단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좀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제 선 시스템을 가장 저는 선호하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시나 또 메타버스 관련주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관심을 가질까 해서 봤는데 나무가라는 종목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 자리에서 박스권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 저는 나무가는 아직 거래 대금이 많이 증가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그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종목은 아닌데 혹시나 이렇게 21선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1선 자리 위에 올라오는 자리 확인해 보시고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나무가라는 종목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혹시나 지금 관심 종목으로 한 종목만 꼽아 달라고 하시면은 저는 선 시스템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또 이슈가 되는 테마군을 들고 오셨습니다. 네옴시티 그리고 애플도 인해서 우리가 OLED 메타버스를 보라고 했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미 OLED 관련주인 야스로 우리에게 17%나 수익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로도 우리에게 고루고루 수익을 배분해주고 있는데요. 나도 이렇게 이슈가 있는 그리고 수급이 붙는 종목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머니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힘들게 어렵게 나오신 만큼 오늘 또 히든 종목 아주 좋은 종목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은요, 역시나 애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VR과 XR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솔루션 업체인데, 이런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이렇게 좀 보이시는 제품들이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디스플레이를 또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XR 기기 출시 기대감으로 좀 상승했었던 종목이고요. 2023년보다 2024년 매출 증가가 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셔야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데 이 종목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밀렸었던 상황에서도 거의 조정 없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면서 올라온 종목인데 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상승 이후에 조정, 또 상승 이후에 조정, 21선 자리를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잘 버텨주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리고 상승했었을 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는데 지금 거래 대금 줄면서 조정을 좀 잘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애플 실적도 있고요. 그리고 6월 말에 또 애플에서 제품 공개했었을 때 충분히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전고점 뚫고 신고가 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예상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이 종목 매수가 그리고 청산가 목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애플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궁금하신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머니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자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주시고 29%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알고 싶으신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 톡방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되게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습니다.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 나와서 이번 주 제가 뭐 공개 종목으로 좀 계속 메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그 약속을 제가 또 바이오니아로 좀 지킨 것 같고, 바이오니아 한 종목만 드린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아직 제가 두 자릿수 종목 수익이 아니면은 딱히 좀 말씀을 안 드려요. 아직 그 종목이 한 5% 정도 수익권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내일까지 종목을 계속 드릴 예정이니까, 혹시나 내 계좌에 좀 종목이 없다, 수익 나는 종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 종목 받아보시고 이번 주 하루 정도는 꼭 수익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자릿수 수익이 아니면 수익으로 취급 안 하시고 언급을 안 하십니다. 이런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나도 이런 종목 선물들 받아보고 싶다. 나도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남았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머니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